사라진 약봉지 그리고 간병인의 두 얼굴. 푸른 솔 요양원에 새로운 입소자가 들어왔습니다. 78세의 박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순덕 할머니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낯을 많이 가리시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입소 첫날 순덕 할머니는 방 배정을 받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생활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한 간병인이 지나가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며 무언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담당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괜찮아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병인이 지나간 후에도 계속 그쪽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 간병인은 김미화라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죠. 다른 입소자들에게는 친절하고 성실한 간병인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덕 할머니는 식당에서 미화를 마주쳤습니다. 미화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화 간병인이에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분명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어 보였습니다. 김미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을 돌보고 웃으며 대화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만큼은 피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담당 구역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미화씨, 왜 박순덕 할머니 담당을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간호과장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다른 할머니들이 저를 더 많이 찾으셔서요 라고 둘러댔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김미화는 5년 전 순덕 할머니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순덕 할머니는 아직 건강했고 아들 부부와 함께 큰 집에서 살고 있었죠. 미화는 그 집에서 청소와 요리를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미화를 믿고 의지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미화가 너무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몰래 미화에게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미화는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순덕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되기 전이라 기억은 또렷했지만 증거는 없었거든요. 결국 큰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미화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순덕 할머니의 기억 속에는 그때의 배신감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소자들이 먹어야 할 약이 자꾸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깜빡 잊고 안 챙겨준 줄 알았는데 며칠째 계속되자 직원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약봉지를 준비해뒀는데 없어졌어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같은 중요한 약들이 자주 사라졌습니다. 약을 못 먹은 어르신들은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봉순 할머니는 혈압약을 이틀 연속 못 먹고 나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머, 봉순이 할머니. 다른 할머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모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약이 자꾸 없어진대요. 무서워요. 누가 우리 약을 가져가는 거야?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혹시 치매 환자 중 누군가가 약을 가져가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직원 중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건 김미화가 담당하는 구역에서 특히 약이 많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간병인들의 구역은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미화는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었으니까요. 순덕 할머니만이 미화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야. 저 여자가 뭔가 하고 있어. 하지만 치매 환자의 말로 치부되어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대부분의 입소자들이 잠든 후였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있는 이정숙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복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휴게실에서 작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일은 이제 잊어야지. 5년이나 지났잖아. 김미화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박순덕 할머니가 여기 오신 게 너무 부담스러워. 혹시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해? 상대방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 할머니 치매 있잖아. 설마 기억하겠어? 그냥 모르는 척하면 돼.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익숙했습니다. 원장 목소리 같았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일이라는 게 뭘까요? 왜 순덕 할머니를 걱정하는 걸까요? 호기심이 생긴 정숙 할머니는 계속 엿들었습니다. 약 일은 조심해. 너무 자주 하면 들킬 수 있어. 알아요. 적당히 할게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할게. 정숙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라지는 약과 미화가 연관되어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원장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숙 할머니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요양원 분위기가 수상하다는 이야기가 입소자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몇몇 입소자들이 용기를 내서 순덕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김미화 간병인 아세요? 예전에 본 적 있어요? 순덕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에 우리 집에서 일했어. 그때 큰일이 났었지. 순덕 할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치매 때문에 가끔 헷갈리긴 했지만 그때 일만큼은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며느리랑 이상한 관계였어. 둘이 몰래 만나고 우리 집 돈도 빼갔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김미화가 순덕 할머니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며느리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았고 미화는 그것을 이용해 며느리를 꼬드겼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나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서 그 여자에게 줬어. 나중에 들켜서 큰 소동이 났지. 순덕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까지 갔었어. 하지만 며느리가 자백하지 않아서 증명하기 어려웠지. 결국 가족은 파탄났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했고 며느리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미화도 그때 사라졌고요. 순덕 할머니는 홀로 남겨져 외로움 속에서 치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화가 이제 자신을 돌보는 간병인이 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순덕 할머니의 폭로가 요양원 전체로 퍼졌습니다. 입소자들은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를 돌본다니. 그 간병인은 믿을 수 없어. 라며 반발하는 사람들과 증거도 없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로 말이죠. 김미화 반대파들이 원장실로 몰려갔습니다. 원장님, 김미화 간병인을 당장 내보내세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돌볼 수 있어요? 하지만 원장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을 함부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김미화 씨는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어요. 원장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박순덕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입소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 말은 안 믿고 그 여자 편만 드는 거야? 원장이 저래서야 되겠어? 하지만 원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흥분하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라며 입소자들을 달랬습니다. 사실 원장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김미화가 요양원에 취직할 때 그녀의 과거 이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했고 미화가 일은 잘했기 때문에 묵인했습니다. 더군다나 미화는 원장의 약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장님도 탈세 문제로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저희 서로 도우며 살아요. 미화의 은근한 협박이었습니다. 원장은 어쩔 수 없이 미화를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원은 점점 불신의 늪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한 어느 날 김미화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폭발했습니다. 식당에서 입소자들이 자신을 수군거리자 미화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내가 그 집안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시선이 미화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네 가족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아세요? 아들은 도박 중독이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순덕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미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하녀 부리듯 했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 시키고 친정 가는 것도 막고. 충격적인 폭로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은 도박비 때문에 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뺐어요. 며느리가 제가 빼갔다고 누명 씌운 거예요. 미화의 말에 입소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진짜 도둑은 누구였어? 아들이 도박비 때문에 그랬다고?
순덕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실 아들의 도박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억울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그 여자 탓만 했잖아요. 미화의 폭로에 요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숨겨진 가족사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모든 게 뒤엉켰습니다. 미화의 폭로가 끝나고 나서 순덕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다른 입소자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온 것입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되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을 설명하자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김미화라는 여자가 또 나타났다고요? 며느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때 일은 이제 다 끝난 일이잖아요. 하지만 아들은 고백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사실 그때 내가 도박비 때문에 어머니 돈을 빼낸 게 맞아. 당신한테 누명을 씌워서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요? 가족은 다시 화해했지만 순덕 할머니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의식을 잃은 채로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도 가족이 화해한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푸른 솔 요양원은 이 사건 이후 악명이 퍼졌습니다. 비밀이 드러나는 곳, 가족을 파괴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미화는 결국 사직했고 원장도 관리 소홀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남은 건 상처받은 사람들과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아픔뿐이었습니다.